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뭐 하나 물려줄 것도 없이 변변치 않은 살림으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키워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들이 쓰러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들은 참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몸으로 자기를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걸 알았는지 참 모든 거에 대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본 일 없이 아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국 최고의 의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당당히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아마 내 생에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들이 잘 되었다며 다 같이 기뻐해 주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몸으로 키워낸 아들이 참 대견스러웠어요. 아들 또한 저에 대해 고마움을 아는지 저에게 늘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행복했었죠. 고맙다.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서 의사가 됐다니. 엄마는 여한이 없어. 없는 집에서 공부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엄마에게 기쁨을 줘서 너무 고마워. 공부하느라 애썼고 수고했어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그동안 엄마 혼자 흘린 눈물 다 보답해 드릴 테니 진짜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아니다. 엄마한테 잘할 거 없이 너 인생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어려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주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엄마가 기뻐야 나도 기쁘지. 걱정 마세요. 이제 호강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본인이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보고 뒷바라지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그 자리에서 호강시켜드린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과 저 이렇게 세상에 딱 둘만 남겨진 것 같았는데 모든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의사로서 착실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의사가 되어 벌이가 많아지니 아들은 씀씀이조차 달라지더라고요. 매번 궁핍하게 살 필요는 없었지만 항상 비싼 한우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고 언제나 고가의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더라고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한다지만 사실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있을 때 아껴야 하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잠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돈을 쓸까라는 생각도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서 돈에 대해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성인이 되어 본인이 번 돈으로 저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재미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엄마, 이거 한번 잡숴봐요. 여기가 한우 오마카세라고. 정남동에서 제일 유명한 데야. 엄마 이런 거 못 드셔봤지? 아유, 이런 데 오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너 돈이 힘들게 번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턱턱 얻어먹어? 엄마는 그냥 집 앞 갈비집에서 먹어도 좋은데 내 새끼 일한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 응?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에이, 엄마한테 쓰는 건데 뭘. 그리고 아들 이 정도 버니까 너무 벌벌거릴 필요 없어. 이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 할 거 하는 거야 좋지만 엄마를 위해서 무리하지는 마.
알겠지? 엄마는 그냥 아들이랑 집에서 밥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니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막 이런 데 예약하고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아들. 알겠지? 부담 갖지 마. 알겠어요. 이거 먹고 엄마 가방 하나 보러 가자. 엄마 가방도 별만치 않은데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도 의사 아들 둔 엄마인데 가방 하나는 기똥찬 걸로 메고 다녀야지. 그래야 아들 기도 사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받아줘야 해요, 엄마. 한사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런 걸 사 먹을 여유 정도는 된다며 밥을 사주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는 처음 가보는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저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고맙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어려서부터 못 살았던 아들이 그래도 커서는 이렇게 한이 맺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못 살았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엄마로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예쁜 섹시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첫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똑부러진 말투하며 총기 있는 눈빛,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승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혼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에이, 존경은 무슨. 같이 일하는 병원 아가씨라고? 그래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상을 보니 너무 마음이 좋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나도 시어머니는 처음 돼보니까 서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조율을 하면서 지내보자고요. 네, 어머님. 제가 더 잘해야죠. 대승씨랑 앞으로 마음 맞춰 어머님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놓으세요. 아이고,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참 곱네.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대승이가 이렇게 커서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엄마로서 참 보람되고 기분도 묘하고 그러네. 나도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아가씨도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요. 알겠죠?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참 똑부러지는 여성이었어요. 한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성격도 밝고 싹싹하니 우리 며느리면 딱이겠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혹여나 한부모 가정이라 사돈들 집에서 저희 아들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닌가 했지만 다행히 며느리의 집도 저희 아들을 참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의사까지 됐으니 아주 그 부분을 높게 산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학자금을 밀린 적도 없으며 그 흔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제 몸 부서져라 아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뭐해서 쓸까 하면서 걱정도 되었고 의사벌이가 그래도 보통 월급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치스러웠나 하는 우려도 되었고요. 하지만 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대출이 뭐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너 벌이로 너 혼자 책임지기 충분하잖아, 응? 말 좀 해봐, 대승아. 아, 그냥 의사니까 이것저것 옷도 입어야 하고 후배들 밥도 사줘야 하고
뭐 등등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체면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엄만 신경 쓰지 마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유, 큰일이다. 너 집 그거 대출하려면 그래도 신용이 깨끗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민주도 아는 거야? 이거 큰일이야, 대승아. 장가도 안 간 놈이 이렇게 대출받은 게 많아서야 원. 어쩔라 그래? 엄마 가방 사주고 밥 사주고 다 이러는데 쓴 거지? 아유, 내가 진짜 걱정이 된다. 어떻게 그런 걸로 이렇게 큰 돈을 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뭐 집이야 작은 월세 하나 얻어도 되는 거고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래? 민주도 이 사실 알아? 민주가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어떻게든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야? 뭐 일단 월세 정도 얻어서 빚이랑 같이 갚으면 되고 민주한테는 제가 알아듣게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설마 아들이 의사인데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 그래요? 엄마들 똑 부러지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들의 안일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 여자를 책임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는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결혼 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 아들이었기에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면 지난 대출금을 정리해야만 하더라고요. 아들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는 부모 입장으로 많이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설마 이것마저 못한다면 사돈댁에서 얼마나 실망을 할까? 첫 출발부터 우리 아들이 단추를 잘못 깨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숨이 나왔죠. 가장 큰 걱정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빠가 없어서 애가 저렇게 되었나 라는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 했어도 아빠가 없는 그 자리 결핍이 있었던 건가 하면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고 말이죠.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빚을 정리해주기로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 총 빚이 얼마야? 이제 결혼 준비는 해가는데 집마저 못해간다고 하면 사돈댁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가뜩이나 이미 다 준비된 줄 아시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그 빚을 해결해야 아파트 대출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지.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갚을 수 있다니까요. 민주한테 잘 설명해서 빌라 같은 월세 구하면 돼요.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니?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일단 이 돈으로 지금 네가 있는 빚 싹 다 정리해. 알겠어? 엄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엄마 노후 자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야. 마음 같아선 집도 다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여유가 이거밖에 안 돼. 미안하다. 그래도 이걸로 빚이라도 해결하고 민주랑 살 집 대출 알아봐서 당당하게 결혼해.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절대 생활비 명목으로 이런 무서운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너 한 번이 무섭지? 이게 반복되면 그땐 파산이야. 알겠니? 엄마 말 명심해. 참 자식이 뭔지 그동안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아놓고 아들이 아파트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모아놨던 돈을 주었어요. 1억을 말이죠. 어차피 도와주려고 했으니
그게 그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니 나중에 결혼하고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에요. 전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엄마가 어차피 너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자금이야. 이걸로 빚 다 청산하고 집 대출 받아. 그리고 이렇게 씀씀이 크게 살면 안 돼, 대승아.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한테 맞게 살아야지. 너 의사 돼서 아무리 벌이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무턱대고 쓰는 건 아니야. 알겠어? 엄마가 간곡히 부탁할게. 이제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대출금도 갚고, 알겠지? 알겠어요. 뭐 감사해요. 제가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다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엄마. 그래. 민주랑 결혼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고 싶다.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이번에 빚 무서운 거 알았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도 벌고 민주도 버니까 집 대출도 금방 갚을 거고요.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되고 아들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신혼부부 청약으로 해서 잘 낙찰을 받았고 일사천리였죠. 이제 아들네에만 잘 살기를 바랐어요.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였죠. 그래도 며느라이가 참 싹싹하고 경우가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이 시어머니 심심하거나 적적할까봐 주말에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참 인정도 많고 싹싹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따분하시죠? 저희가 빨리 아이가 생겨서 손주 보는 낙이라도 있으셔야 할 텐데. 에이, 그런 걱정 말아라. 너희 바쁘고 그런데 뭐. 아이는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절대 나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대승씨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샌 아주 병원에서 산다니까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아휴,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거니까 참아야겠죠? 어머, 그랬구나. 우리 세아가 심심하고 외롭겠다. 하긴 뭐 의사야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면 나가야 되는 직업이니. 그래도 쉬는 날이면 꼭 나가서 데이트하고 그래. 너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안 그래? 대승이한테도 더 잘 일러두마. 다행히 며느리는 저를 엄마처럼 여겨주고 조잘조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며느리였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절 편하게 대해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는 며느리가 좋았어요. 그러던 중 한동안 쉬고 있던 틈에 예전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서 제의가 하나 오더라고요. 지방에 한 큰 아파트 도배질 하는 건을 맡았는데 돈을 크게 쳐준다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들을 키워오면서 도배질이고 남의 식당 일이고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 한번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 언니의 말에 승낙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당분간 내려가 있게 되었죠. 엄마 이번에 도배일 하나 맡아서 지방에 좀 가 있을 거니까 민주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올라오면 연락하마. 에이 엄마, 도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번다고. 고생하는 거 싫은데. 혹시 돈 모자라서 그래요? 도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야. 엄마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한 푼이라도 벌어오면 좋지. 어쨌든 한동안 집에 없을 거니까
집에 들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랜만에 도배할 생각에 뭐 엄마는 좋다. 옛 추억도 생각나고 같이 일했던 아줌마들도 만나고. 걱정 마, 아들. 아들은 제가 지방으로 도배를 하러 간다는 말에 걱정을 하였지만 사실상 제 의지가 컸기 때문에 말리진 못하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아파트 도배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힘들게 일을 하니 참 살아있는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걸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다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추억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을 열심히 일을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그래도 여윳돈을 조금 또 마련했다는 생각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다시 본집으로 올라오자마자 아들네가 보고 싶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들이야 바쁜 직업이다 보니 원래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이상하리만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통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돼 죽겠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아이인데 무슨 일이지? 에이, 신혼생활 재미 좋은가 보지. 너무 그렇게 전화하지 마.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래? 에휴. 하여간 아들 바보라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그렇게 번듯이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잖아. 에이, 번듯하다니.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네. 어쨌든 올라가면 좀 가봐야겠어. 그래도 너무 신경 써버릇하면 며느리도 불편해할 거고 아들도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좀 참았습니다. 그러다 하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산에 가서 봄나물 좀 많이 캐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봄나물을 참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아들네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으로 향했죠. 봄나물을 캐서 아들네의 집으로 향했는데 벨소리를 듣고 인기척은 있으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터라 정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계속 인기척이 없자 전 결국 아들네 집 문을 열어보기로 했죠. 예, 대승아, 민주야, 안에 있니?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봄나물 좀 캐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말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고 전 아들네의 집에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 며느리는 세상에 지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가늠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놀라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못 본 사이 건장했던 아들이 50kg 갈비씨로 변한 채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며느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다 나가란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망했어, 내 인생. 당신도 엄마도 그냥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미, 네가 어떻게 이래? 응? 대승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 좀 해봐. 나가요, 나가. 다 필요 없어. 민주 너도 엄마도.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망했다고. 이제 난 끝이야, 정말.
제가 이렇게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고 물어보고 있는데 며느리는 피식거리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뺨따기를 치려는데 며느리가 뱉은 딱 한마디,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아들, 모든 게 다 가짜예요, 가짜. 알아요? 의사도 가짜. 제가 속았다고요. 어머님이 지금 화낼 입장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대꾸도 안 하겠어요. 지금 몇 달째 정신도 못 차리고 저러고만 있어요. 알아요? 분한 건 나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속았다니? 아니 의사가 가짜라고? 네가 말해봐라, 어? 대승이 네가 말해보렴.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여태까지 서울대 의대며 의사이며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주식이랑 코인으로 그동안 돈 벌어왔고 그게 안 될 때마다 대출 받아가면서 생활했던 거고요. 생활비를 하도 안 줘서 캐대니까 결국 이 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 넘어갔어요. 이 사람 대출비도 여태까지 못 내서 경매로 말이에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만 들여다봐요. 알아요? 저 진짜 어쩌면 좋아요? 순간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새하얗게 질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였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해 있다가 제가 뺨을 올려다 붙이니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아들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이 키운 아들이었지만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너 하나 보고 여태껏 살았어. 너 의사 되라고 한 번도 강요한 적 없다. 처음부터 그럼 다 거짓이라는 거니? 난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여태까지 모든 게 다 가짜였고 지금 허황된 꿈을 쫓으며 살아왔다는 거니? 주식이다, 코인이다. 참 엄마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엄마는 못 살아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정말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정말 작은 돈으로 자꾸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의대고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투자만 잘하면 이렇게 턱턱 큰 돈이 생기니 민주한테도 잘해주고 싶었고 엄마한테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 편하게 돈 벌고 싶었던 거겠지. 넌 엄마를 기만했고 민주도 기만했어. 알아? 너 하나만을 바라보는 우리 두 사람을. 엄마 너 용서 못한다 절대로. 이제 내가 누굴 믿고 사니? 민주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널 볼 낯이 없어, 어? 전 이 말을 끝으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갈비씨가 된 아들은 저를 붙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만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저와 며느리에게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절대 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 내가 뭘 잘못해 주었길래 이러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정말 마음이 찢어졌죠.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착하디 착한 며느리는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걸 용서하고 같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배신보다
하고 싶은 사랑이 크다고요. 그럼에도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시 며느리는 가차없이 떠날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사실 이걸 다 견뎌낼 힘도 전 없더라고요. 이 사람 원망스럽지만 이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민주 놔주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공장 일이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건 너 혼자 힘으로 이거 다 갚고, 알겠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때도 내가 돈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또 빚 갚고 주시겠지?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죄송해요.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엄마. 어쩌면 좋아요, 네? 무섭고 두려워요. 나약한 것. 너를 내가 그렇게 키웠어? 그래,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해? 내가 널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어머님, 같이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어요. 처음에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님.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무슨 낯으로, 어? 내가 죄인이야,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다 내 잘못이지.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거야. 그러니까 너 모든 거 다 갖고 다시 제자리 찾으면 연락해. 아니, 안 해도 된다. 다신 엄마 볼 생각 마. 다신 안 봐도 좋아, 엄마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사는 낙이 없어졌어, 알아? 민주야,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거겠어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정신 못 차렸어, 너. 피땀 흘려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저 앉아서 그러고만 있었으니 엄만 너무 실망이야, 정말. 이 말을 끝으로 전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죠.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전 아들을 다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정말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어요.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자책하는 한 해 한 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로부터 6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초인종 벨이 울리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저희 집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방문을 했더라고요. 아주 신수가 환해진 채로요. 그리고 바로 현관에서 아들은 무릎을 꿇었고 저에게 싹싹 빌며 말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시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 식구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조차 응어리가 풀리더라고요. 다신 안 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여태까지 아들네를 참 많이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민주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이제 많이 자리 잡았고 여기 엄마 손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대승씨 많이 정신 차렸어요. 아이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오고 싶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면목 없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은 네가 더 많이 했지. 미안하다 내가 너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너한테 제일 미안해. 연락도 못했다 그래서. 아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너한테 내가 체인이니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 안 그래? 정말 미안하다. 고생했어, 민주야. 고맙다. 참 착한 며느리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아들은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다고 했어요. 며느리 말로는 이것만이 엄마와 며느리에게 속지 않은 길이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음식 솜씨가 좋은 며느리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해요. 다행히도 분식집이 너무 잘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는 눈꼴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죠. 참 6년 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다시 살도 많이 붙었고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밝아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들도 본인의 아들이 생기니 예전에 하던 주식이니 코인이니 다시 거들떠보지 않고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이거 그때 엄마가 처음에 결혼할 때 도와주셨던 돈이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참 허황된 꿈만 쫓아 이렇게. 다신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정신 차렸어요.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세월 동안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민주한테도 엄마한테도 늘 제 인생은 거짓이라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모든 거에 떳떳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정신 차렸어? 아, 고맙다. 그러면 됐어. 엄마가 모질게 떠나서 마음 아팠지? 그래도 고생했어. 이렇게 제자리 찾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민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돈은 민주한테 주마.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지켜보는 네가 힘들었을 거야.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아, 어머님, 아니에요. 이 큰 돈을 무슨 저를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대승씨 사랑해서 옆에 있었던 건데요, 뭐. 아니야, 받아둬.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알겠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자까지. 아휴, 고마워. 참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죠.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그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없음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정말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 그래도 모든 걸 제자리에 찾았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지낸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나약한 아들 옆에서 정말 도와줘서 고맙기도 하고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항상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편안해진 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편해지는 하루하루랍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던 내 인생,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편안해졌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아들 때문에 살고 아들 때문에 웃고 아들 때문에 울었던 인생, 이젠 모든 것이 편안해졌으니 조금은 저를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참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사연을 듣는 게 낙인 여성이에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결혼 전 남편과의 기우는 집안 형편 때문에 시댁에서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땐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 지방대 출신 일반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집이 부유하면서 연세대학교를 나온 재원이었어요. 우연히 알게 되어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시댁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아버지 되실 분은 참 온화하고 좋아 보이셨어요. 오히려 사람만 봐주시는 느낌이었죠. 오히려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의문이었지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어디 대학 나왔다고? 선문대? 아, 그건 뭐 어디 천안에 있는 거니? 너도 참 간덩이도 세다 정말. 어떻게 근데 뻔뻔하게 결혼 허락을 맡겠다고 여길 와? 상원아, 너 참 엄마 실망시키는 것도 가지가지다. 아무리 네 형이 엄마한테 기쁨만 준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실망을 시키니? 어? 난 어쨌든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을 봐달라고요, 엄마. 미래 착하고 인성 바른 애예요.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집이 무슨 재벌가도 아니고. 저 역시 환경이 좋아서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갔던 거지. 미래처럼 어려웠다면 불가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가씨 긴 말 안 할 테니 그냥 없던 걸로 해요. 무슨 수준이 맞아야 말이라도 섞지. 에휴. 엄마, 이렇게 무례한 분이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미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전 미래랑 결혼할 거예요.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게 봐주긴 뭘 봐줘? 학력부터 미달인데. 못 살았으면 악자같이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 나와야지. 어디 지방대를? 처음 인사간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매몰차게 대놓고 거절당했어요. 남편의 형수, 즉 형님 되실 분도 계셨는데 말없이 비웃으시더라고요.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도 시아버지께선 이 결혼을 많이 지지해 주셨기에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만 보더라도 결혼을 선택한 건 후회하지 않거든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똑 닮은 성품이었죠. 그렇게 첫날 매몰차게 시댁에서 쫓겨나듯 쫓겨나고 절 보지 못하고 얘기만 듣던 시아버지 되실 분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밖에서 따로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아버님도 나에게 아픔을 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부딪혀야 될 것 같아 용기 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딴판인 분이었어요. 얼마나 나긋나긋하시던지 말이죠. 내가 미래양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한 건 우리의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았죠? 미안해요. 워낙 욕심도 많고 아들한테 기대도 많은 사람이라. 난 근데 미래양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면 사람 볼 줄 알거든.
미래 양이 뭔가 투명하고 깔끔해 보이는 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랑 잘 맞아서 결혼했으면 해요. 이 얘기하자고 보자고 했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용기가 나네요. 사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원 씨와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사는 모습 그거면 돼. 우리 둘째 녀석도 참 청명하고 성실하지? 아주 잘 어울리는 한상이야. 네, 상원 씨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아버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시아버지의 무한 지지로 인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완강한 남편과 시아버지의 결단력으로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었죠. 결혼식 때 형님은 저에게 눈 한 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가족이 되면 잘 지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견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간 날이었죠. 역시나 시댁에 들리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신혼여행에서 귀국 후 친정에 먼저 갔다는 소식에 노발대발 단단히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을 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먼저 둘러야지. 어떻게 너네 집 먼저 두르니? 넌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이래서 집안 차이부터 난다는 거야. 아휴. 아, 죄송해요. 근데 보통 처가 먼저 갔다가 시가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주의할 걸 그랬나 봐요. 주의할게요. 보통은 그렇지만 동서네가 해온 게 뭐가 있어? 그럼 여기 먼저 와야지. 안 그래? 가르칠 게 진짜 태산이다. 동서 보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뭐 급이 맞아야 가르칠 맛이 나지. 이건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될 기세네. 아휴.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알려주시면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래도 습득력은 빠르거든요. 아, 습득력? 모르겠네. 워낙 배운 환경부터가 다르니까. 뭘 알려줘야 할지도 깝깝하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렇지. 그렇다고 끼고 살자니 내가 저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우리 아까운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너 결혼하고 일도 그만뒀으니까 집도 가깝겠다 자주 들러라. 아주 배워야 할 게 산더미야. 그래야 좀 애가 고급스러워지지.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동서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큰 결심하셨네요. 역시 우리 어머님 대인배라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은 절 대놓고 무시하셨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를 지나치는 어머니와 형님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부턴 말대답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대답을 시작하자 형님과 시어머니는 저를 더 비난하고 물고 늘어지셨죠.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버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조금 숨통이 트이는 제안이었습니다. 시댁과 분가를 했지만 늘 어머님과 형님이 불러대는 통에 늘 시댁 왕래가 잦았거든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버님이 대놓고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남편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님의 제안을 받는 것이 좋겠다며 무한으로 저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세아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거 어떠니? 회계팀에서 일해본 적도 있으니까 마침 사람 하나 필요한데 어때? 어머, 정말요? 저도 일 그만두고 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아니, 당신은? 얘가 무슨 일을 할 줄 안다고 회사에 출근을 시켜요? 학벌도 용 딸리는구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네? 아니요, 하겠습니다. 일로써 아버님한테 피해 끼쳐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너무 무리 아니에요? 회사에 유라 아빠도 있는데 유라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동서학벌이며 경력이며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다른 직원들한테 허물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네요. 다른 가족들도 생각해 주세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회사 뭐 그렇게 학력 보는 회사도 아니고 세아가 어차피 회계팀에서 근무했던 거고 마침 회계팀에 사람 하나 구하는데 가족이 하면 더 좋은 거지, 안 그래? 더 이상 이 결정에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내 결정은 이러니까. 그리고 너도 그렇게 세아기 깔아내릴 생각 말고 좀 본인의 발전을 위해 힘쓸 거라. 매번 그렇게 입 아프지도 않니? 에휴. 매일같이 시댁에 불려와서 이러쿵저러쿵 조리돌림 당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버님이 든든한 편이 돼주셨어요. 그리고 전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로 출근을 하자 시어머니와 형님은 평일에 저를 부르는 횟수가 줄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회사라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니 실적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참 좋아하셨고요. 그러면서 저의 자존감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절 그렇게 믿어주던 시아버지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 칭찬을 많이 하게 되자 시어머니와 형님은 더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절 못마땅해 했고요. 세아기가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진작 채용할 걸 그랬어. 참나, 연구원에 나오면 뭐하나? 머리만 텅텅 빈 사람들인데. 에이, 아버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죠. 감사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할게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 일 정말 잘한다고 했죠? 결혼하면서 그만두려고 했던 회사에서도 미래를 얼마나 붙잡았는데요. 참,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네 재주는 그런가 보다. 남 밑에서 일 열심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 부릴 팔자는 아닌 거지. 아이고, 팔자도 어쩜 그래? 평생을 남 밑에서 일할 팔자. 나랑 네 형님 봐라. 사모님처럼 우아하게 지내는 것 좀. 네? 무슨...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좋은 거죠. 더더구나 아버님 회사인데 제 회사처럼 더 열심히 해야 하고요. 전 일할 수 있을 때까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일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형님이랑 어머님은 그래도 잘 맞으시니까 다행이네요. 동서, 말에 뼈가 있다. 어쨌든 동서가 거기서 일하면서 아버님이랑 내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어? 형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먹칠이라뇨? 미래 성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아유, 서방님은 이렇게 순진하셔서 원. 동서는 좋겠네. 편 들어주는 남편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복 받았어, 아주. 제가 아버님 회사에 일을 하고 나서 아버님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늘어나자 형님과 어머님은 절 더 견제하시더라고요. 그냥 회계팀에서 일하는 것 뿐인데요. 그래도 절 신뢰해 주시는 아버님이 계셔서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회사와는 별개로 대기업 소프트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님의 회사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주버님이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는 건 아주버님이 되실 거라고 어머님과 형님이 누누이 말을 했어요. 우리 상민이가 회사만 물려받으면 아주 저런 학벌, 거지 같은 것들은 다 잘라내야 해. 특히 쟤, 아주 꼴 보기 싫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정말 기분 나빠요.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어쩜 그렇게 아픈 말만 골라 하시냐고요. 어머, 열폭하는 거야, 뭐야? 아니, 내 남편이 회사 물려받으면 그럴 거라고. 그냥 경영 철학을 얘기하신 건데 뭘 그렇게 열폭해? 동서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잘릴 회사인데 아버님이 언제까지 거기를 운영하겠어, 안 그래? 소방님이야 본인 일 잘하고 있고 물려받을 사람은 우리 남편뿐인데 남편 대표되면 동서부터 나가리야. 어떻게 그런 학벌 가지고? 학벌이 뭐가 어때서요? 지방대지만 관련학과 4년제 나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학벌 거리시냐고요. 형님은 어디 학교 나오셨길래 지금 이렇게 집에서 놀고 계세요, 그럼? 엄청난 학벌 소유자면 그 학벌에 맞게 일을 하시지 왜 집에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학벌이 아깝네요, 형님은. 제 말이 틀렸나요? 말본새 좀 봐. 아주 우리 집이랑 안 어울리는 종자라니까. 어떻게 저런 종자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아유, 속 터져. 그렇게 어머니와 형님은 늘 쌍으로 절 공격하셨어요. 지방대 나온 건 맞는 사실이기에 할 말은 없었지만 자꾸 무시하면서 저를 지르밟는 발언을 하시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형님에게 아픈 말만 골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계팀 장부를 한참 살피던 도중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사원밖에 안 되는 저였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신경 쓰긴 그랬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선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한참 장부를 파던 중에 페이커 컴퍼니라는 유령 회사에 법인 명목으로 돈 이체가 잦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이상하여 제 상관에게 보고를 했고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미래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말아요. 덮자고요. 네? 어떻게 그러죠? 분명 유령 회사 같은데 자금이 계속 그쪽으로 돌고 있는 거 보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대표님도 아세요? 미래 씨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그 부분은 그냥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미래 씨가 할 일이야. 알겠어? 그래도 돈도 큰 금액들이던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참나. 융통성 더럽게 없네. 이래서 지잡대 하는 건가? 상사가 말을 하면 좀 들어요. 어디서 고집이야? 아우, 진짜 짜증나네.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는 상사의 말이 더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무작정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회사 직속 상사 말을 대놓고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들었는지 저를 불러다가 이 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을 단속하기 시작했죠. 야, 넌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지? 무슨 회사에서 이걸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나대는 거야? 나 박 부장한테 다 들었어.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 부장님한테 들으신 거면 어머님도 아시겠네요? 자금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그럼 넋놓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는 어머님이 이 일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데요? 뭐라고? 이게 진짜? 너네 시아버지가 오냐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그것은 어쨌든 나도 아는 사실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마. 행여나 주둥이 나불댔다간 너 아주 어떻게 되나 봐라. 알겠어? 하여튼 왜 저런 애를 회사에 불러들여서. 참 이상하네요. 회사 일은 어머님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것도 이상하고 저한테 이렇게 채비치는 것도 이상하고. 뭐야? 내가 당연히 우리 남편 회사인데 이런 것도 못 들을까봐? 괜히 무식한 게 나대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더 이상 그 자금에 대해 묻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캐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으로 대놓고 조사해보진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계속 의심하고 있을 때 어느덧 결혼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고 저에게 첫 명절이 오고 있었어요. 사실 명절에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에게 뭘 시킬까 그게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이 저에게 명절에 이것저것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도우미분들도 하고 있으니까 새아기는 신경 많이 안 써도 된다. 전 명절이니까 후딱 아침에 밥만 먹고 친정 가야지. 너희 형님네도 보통 아침만 간단히 먹고 저가러 가니까 새아기도 그렇게 하면 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요? 감사해요. 그럼 그 전날에 와서 그래도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첫 명절인데.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야 언제나 네 편이지. 그리고 항상 고맙다. 네가 있어주는 거 다 알아. 잡는 것도 다 알고 내가 그걸 모를까봐.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저야 버틸 수 있죠. 결제받을 서류 아버님 메일로 넣어드렸거든요.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버님은 명절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머님은 명절이 다가오자 저를 또 호출을 하셨어요. 이번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나 해서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 앞에 박스채로 써있는 총각물을 보게 되었죠. 이걸 보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더 놀랐죠.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골탕 먹일 궁리만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좀 싸했거든요. 어머님, 웬 총각무가 현관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던데? 총각무 어디다 쓸 데가 있으신 거예요? 너무 많길래요. 그거 동서가 담을 거야. 그래도 명색에 시집와서 김장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어? 김장은 한 번쯤 해봤겠지? 200kg다. 총각김치 담그면 돼. 어디 한번 첫 명절에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꾸나. 못하면 함량 미달이야. 이미도 함량 미달이지만 말이야.
그래도 어머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아야지. 얼른 담가. 시간 모자라겠다.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혼자서 저 총각김치 200kg를 담그라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벙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혼자, 그리고 이 많은 걸 뭐 하시게요? 죄송한데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억지라니? 며느리 자질 테스트한다는데 무슨 억지야 억지긴? 네가 이런 거라도 해야 그나마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대체 이렇게 골라서 괴롭히시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제가. 어이? 넌 이 집에 시집 오면 안 되는 레벨이었어. 너 따위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무사히 며느리 대접 받을 줄 알았니? 총각김치 못 담그면 넌 네 자체로 함량 미달이야. 알겠어? 이런 대접 받고도 이 집에 붙어 있고 싶니? 네가 알아서 좀 나가주렴. 시어머니가 저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매우 화가 난 얼굴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형님과 어머님을 향해 소리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소리를 치자 온 집안이 얼어붙으면서 관계가 박살나기 시작했죠. 대단했습니다. 뭐? 함량 미달? 자기네들 주제도 모르고 너희들은 품질 불량이야. 날 영원히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제 다 끝이다. 여보, 뭐라고요? 품질 불량? 아, 여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새아기 앞에서 저희한테 모욕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머님, 아니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기가 막히네요. 품질 불량이라니 참나. 내 인생 듣도 보도 못할 말이네, 아주. 아니요. 아버님 말씀 아주 잘하셨는데요. 품질 불량 맞죠, 어머님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완전 품질 불량. 뭐야? 이게 어디다 대고 뚫린 입이라고 주둥에 나불거려? 너 조금이라도 예뻐해주는 시합이 있다고 기고만장한다는 거야? 제가 어떤 사실을 폭로했는 줄 알고 절 이렇게 막대하세요? 네? 아버님, 제 메일 받으셨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메일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던지. 도둑놈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니. 새약이 아니었으면 눈뜨고 코벨 뻔했구나, 아주. 그렇죠. 저도 놀랬지만 지금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애쓰고 있거든요. 아버님은 더 놀라셨겠죠. 이 인간들에 대해서. 그 유령 컴퍼니 회사의 명의는 자그마치 형님 명의였어요. 매번 아주버님이 회사 돈을 형님 쪽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사실이고요. 회사 비자금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자금을 불법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도 저에게 신경을 끄라고 했고 어머님도 신경을 끄라고 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욱더 호기심에 불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님에게 말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론은 회사 대표인 아버님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 제가 메일로 이 명부를 보내드린 거죠. 아버님은 제 메일을 보자마자 즉각 집으로 오신 거였고요. 아버님은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절대 묵인하지 않을 거라고도 하셨죠. 아무래도 가족이 뒤통수를 쳐댔으니 더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돈을 마음대로 해도 될 줄 알았어? 어디서 배운 짓이야, 이게? 못난 놈. 어려서부터 그렇게 욕심만 많더니 똑같은 인간 만나 결혼해. 아주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네 엄마나 너나 네 아내나 자격 미달이야. 일 절대 못 넘어가. 여보, 내가 시킨 거예요, 내가. 아니, 혹시라도 당신이 마음 바뀌어서 전문 경영인이라도 쓰면 우리 아들 그동안 흘린 세월 낙동강 오리알 될까봐 내가 시킨 거니까 나만 탓해줘요, 네? 상민이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 내 탓이에요, 제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뭐에 씌어서 그랬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단 한 번도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네?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엄마랑 이 사람이 하도 닥달해서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신 실망 안 시킬게요. 못난 놈. 그렇게 발랑기를 가지고 네가 내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끝이다.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가 안 돼. 니년이지? 니년이 이렇게 만들었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니년이 들어오고 다 망쳤어. 어쩐지 정이 안 간다 했어. 아, 지 잘못은 전혀 모르고 반성의 기미도 없네. 당신들 지금 중범죄자야, 알아? 근데 지금 내 탓할 때야? 인성 진짜 막가네. 저 독한 년? 아유, 억울해. 그러게, 왜 저것을 회사에 들이게 해가지고. 여보, 진짜 저게 이간질 하는 거라니까요, 네? 형님과 시어머니인 그 와중에도 저를 탓했고,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더 크게 노하셔서 베이커 컴퍼니에 관련된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였고, 아주버님을 부사장 자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횡령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하였죠.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를 탓하더라고요. 잘못을 하고도 저렇게 남의 탓만 하는 모습을 보니 무서워질 지경이었습니다. 뻔뻔하니까 범죄를 저질렀겠지만요. 네가 이 회사를 통째로 먹고 싶어서 아버님한테 고자질한 거야, 안 그래? 네가 감히 우리를 내치려 들어? 꼴랑 지잡재 출신에 배운 거 없는 버러지 같은 게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아,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알겠어? 어디 겁도 없이 우리한테. 아, 노망이 단단히 났네. 용서할 건 당신이 아니라 아버님이지.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세요?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가족의 돈을 빼돌리려고 들어? 그걸 그리고 아들한테. 참 좋은 엄마네요, 아주. 좋은 거 가르쳤어. 끝까지 이럴 수 있는지 보자고. 저게? 유라 아빠 징역 살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알겠어? 어디서 저런 게 기어들어와서 우리를 망치려 들어? 착각 마.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너도 징역 가게 생겼으니까. 뻔뻔하게 횡령하고 이렇게 당당한 꼬락서니 보소. 어머니와 형님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아버님은 이로써 실망을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임에도 징역을 살게 하였고 연관된 어머님과 형님에게도 각각 실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이혼 소송을 거셨습니다. 어머님은 이혼만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셨지만 아버님은 더 이상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되어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셨죠. 아버님은 정말 끝이었어요. 이혼해. 이제 당신이랑은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그리고 우리 상민이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이야. 알겠어? 진작 당신 욕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를 망칠 줄은 몰랐지. 진작 갈라섰어야 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랑 이젠 끝이야. 이혼해. 안 돼, 여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네? 이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아니, 용서는 없어. 당신이랑 상민이네가 내 뒤통수 치려고 했던 거 용서 절대 안 되지. 그냥 이대로 끝내. 소장 갈 거야. 여보, 제발요. 네? 나 진짜 이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요. 막내한테 잘하라고 하면 잘할게, 응? 그러니까 이혼만은. 나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라고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평생 당신 수발을 어떻게 들었는데. 그냥 내가 횡령한 그 돈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 당신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아버님은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어머님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소송 이혼을 당하시고 위자료도 아버님에게 많이 드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사태에 대해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남편에게 회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회사에 욕심도 없던 남편이었지만 혼자가 된 아버님이 안쓰러웠는지 곧장 그러겠다고 하고 경영 수업을 다 받았죠. 너네 형 그렇게 되고 이제 내 옆에 누가 있냐? 너라도 와서 배워야 하지 않겠어? 나 아직 짱짱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회사 일 한번 배워봐. 너 욕심 없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나도 믿을 사람 하나쯤 옆에 두고 싶어서 그래. 어떠냐, 내 제안이? 아빠,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제가 진작 도와드렸다면 형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마음도 아프고요. 너네 형은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아유, 나도 속이 안 좋지만 조그만 거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벌은 달게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저도 역시나 아버님 곁에서 회계 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어요. 절 그렇게 깔보던 시어머니와 형님이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손절한 것도 잘한 일 같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매우 고마워하셨죠. 저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을 일이라며 말이에요. 하지만 전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부터 유일하게 저를 좋게 봐준 아버님께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거든요. 힘든 시댁살이 중 유일하게 빛이 되어준 아버님께 말이에요. 고맙다. 너 아니었음 평생 모를 뻔했어. 금액이 얼마나 되었든 참 어떻게 가족 뒤통수를 치려고 했는지.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한테 도움이 되었다니 한편으론 마음이 뿌듯하기도 해요. 언제나 힘이 되드려야 하는데. 언제나 힘이 될 것 같다. 내가 말했잖아. 넌 처음 보는 순간부터 투명했다고. 널 며느리로 꼭 받고 싶었는데 이유가 이거였어. 그래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 더 잘해보자, 며느리야. 항상 고마워, 정말. 이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아이도 낳고 회사에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저 아버님이 믿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글을 쓰면서도 아버님께 감사하네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출소를 했고 얘기 듣기론 아주버님과 형님은 각자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횡령전가가 있는 분들이라 이곳저곳 회사에서 다 거부를 당한 거죠.
그렇게 저에게 지잡대 출신이라고 구박만 하시며 사람 부릴 급은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은 남의 밑에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하면서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아버님 회사에 적응을 잘 해나가 오히려 아주버님보다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꽤나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결혼 초반 끊임없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괴롭힘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네요. 아마 지금 웃을 수 있는 자가 승자겠죠?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전 이 글을 쓰면서 또 느꼈어요. 더욱더 투명하게 살아가기로 말이죠. 그럼 마치겠습니다.